신에게 박밀합니다. 슬플 때 흘리는 눈물, 하품할 때 생기는 눈물. 이 눈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을 물리치고 각막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우리 눈에 눈물이 부족하게 되면 생기는 질병이 바로 안구건조증입니다. 안구건조증은 눈물의 양이 줄어들면서 눈의 표면에 상처가 생기는 질병인데요. 평소에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따끔거리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바람이 불어도 눈이 시렵고 필요 이상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합니다. 안구건조증은 예방할 수도 있는데요. 평소 눈을 자주 깜빡거리거나 실내 습도가 60% 이하일 때는 눈물이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습기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잠을 충분히 자고 과일 같은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헬스 오늘도 산뜻한 기분으로 출발합니다. 점점 따뜻해지는 날씨와는 달리 몸과 마음은 여전히 두꺼운 외투를 걸친 양 묵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변비에 시달리는 사람들인데요. 변비는 배변 시 무리한 힘이 필요하거나 배변이 과도하게 딱딱하게 굳은 경우, 불완전 배변감 또는 항문 직장에 폐쇄감이 있는 경우, 일주일에 배변 횟수가 3번 미만인 경우를 통틀어 말합니다. 하지만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기능성 변비가 변비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변비로 인해 딱딱한 면을 보게 되면 항문에 상처가 생기기 쉽고 반복되면 치열로 악화됩니다. 치열이 생기면 변을 볼 때마다 피가 나고 아프며 상태가 심하면 변을 본 후에도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때문에 배변 욕구가 억제돼 심한 변비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머무는 장내변에서 내뿜는 독소는 피부 트러블, 만성 무기력증도 불러올 수 있어 빠른 치료가 요구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변비의 원인을 장내 열이 생겨 발생하는 열성 변비, 복부 아래쪽이 차가워서 생기는 냉성 변비, 장의 연동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기체성 변비,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나 기력이 쇠진한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허성 변비로 구분해 침과 탕제를 통해 변비를 치료하는데 그 효과가 인위적이지 않고 부작용도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국민 80%가 고민하고 있는 변비의 한방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한데요. 배변 생활이 우리 몸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몸은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간단한 원리에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먹는 만큼 밖으로 배출시킨다면 별 문제는 없지만 이게 음식물 찌꺼기가 오래 체내에 남아서 장내에 이제 오래 머물게 되면요 유해가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 유해가스들은 그 장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전신에 혈액으로 퍼지게 되므로써 이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배변 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순 배변 활동 불량이 변비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변비란 무엇인가요? 변비의 한의학적 표현은 대변적인 배변 곤란인데요. 평소 습관대로 배변을 보지 못하고 그 장내에 분변이 오래 머물게 돼서요. 분질이기보다 딱딱해진 상태입니다. 흔히 3일 이상을 변비라고 하는데요. 수십 일간 그 오래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 분질은 딱딱하지 않으나 그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려고 힘을 써도 변이 안 나온 상태도 변비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정상적인 배변 활동은 하루에 몇 번 정도 배변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대체로 뭐 하루에 한 번도 할 수 있고요. 두 번도 할 수 있으나 이제 배변을 한 후에 잔변감이나 뭐 시원한 감이 있고 잔변감이 없으면 이제 정상적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변비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변비의 원인은 한의학적으로 좀 표현을 해드릴게요. 4가지로 이제 표현하는데요. 열이 쌓여서 이제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장에 열이 쌓여서 생기는 것은 열성 변비, 또 장에 냉기가 뭉쳐서 생기는 냉성 변비,
또 그 장의 기가 이제 체해서, 그러니까 네. 강의 이제 연동작용이 안 돼서 생기는 기체변비, 또 이제 허약한 사람들, 네. 그러니까 수술이나 산후, 뭐 큰 병을 앓고 난 다음에 이제 진액이 다 마른 상태에 생기는 허비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네. 꼭 치료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어떤 질환이든지 이제 치료를 해야 되지만 변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변비가 있으면 그 다른 증상들이 이제 같이 병에서 나타납니다. 변비가 있으면 이제 비만의 원인도 되고요. 또 피부 트러블, 또 그 입냄새, 만성피로, 무기력증이 되고 있고요. 또 실제로 느낌도 굉장히 안 좋고 그 배가 더부룩해지고 네. 또 잔변감, 그다음에 귀가 무거움증 그런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변비를 이제 단순히 이런 그 무거운 거, 불편한 거 그런 단순함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 변비가 이제 있게 되면 이제 체내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되는데요. 음식물 습격에서 발생하는 그 독소들은 그냥 대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대장에서 그 육모세포에서 그 수분을 흡수할 때 네. 전신 혈액으로 유입됩니다.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피부 질환이나 전신 질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여자들에게는 조금 안 좋은 질환이네요.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있어서는 안 좋은 질환입니다. 제가 주위에 알기로는 변비가 있을 때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약국에서 약을 사 먹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아까 변비 원인 중에서 4가지로 분류했는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변비를 치료했을 때 그 부작용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변비와 혼동되는 질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흔히 이제 장폐색증도 이제 변비를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네. 장폐색증이 있으면 그 복통이 심합니다. 변비는 단순 변비는 복통 그렇게 일어나지 않은데 이제 장폐색증은 복통이 있고 또 구토 심하면 구토가 있고 또 발열이 또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폐색증하고 단순 변비하고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이에 따른 발병률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원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기체 변비가 많고요. 네. 또 나이 드신 노약인들은 이제 그 기혈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허증 변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액이 부족한 변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기체 변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기체 변비의 원인은요, 스트레스나 그 음식물, 그냥 부드러운 음식 때문에 장에 그 연동장이 잘 안 돼 생기는 변비를 기체 변비라 합니다. 기체 변비가 생기면요, 그 승천강탁, 그러니까 깨끗한 어떤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탁한 기운은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그 작용이 안 돼서 변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에 기가 차하는 거죠. 그 기라는 게 이제 장에서 특히 작용하는 기는 청기와 탁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탁한 기운하고 청한 기운. 청한 기운은 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탁한 기운은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요.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요. 그 기체 변비가 생깁니다. 기체 변비라고 하니까 좀 방귀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방귀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어떤 대장 안의 공기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폐로 이렇게 승천작용에 의해서 폐로 이렇게 배출돼야 되는데 그 가스들이 이제 밑으로 나온 것은 탁기, 그 탁한 기운은 이제 분변입니다. 분변은 밑으로 나오고 위에 이제 기는 위로 나가기 정상인데 방귀가 밑으로 나온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탁한 기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이제 방귀나 분변 같은 것도 있게 되는데요. 방귀도 이제 아주 배출을 안 돼서는 안 되지만 그 양이 조금 진짜 탁한 기운만 내려와야지 청한 기운은 폐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성별에 따른 발병률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임상제로 갈 때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근데 대체로 이제 원인을 이렇게 추정해 보면요. 여자들은 스트레스나 이런 거 쉽게 받기 때문에 또 변비가 많이 발생하고요. 여성에서 발생하는 항체 호르몬이 대장 연동작용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그 임신 중이나 그 배란기에서 월경 전까지는 그 항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므로 대장 연동작용을 억제하니까 변비가 쉽게 발생하고요. 실제로 한 3, 4배 더 많습니다. 여성이. 예. 제가 듣기로는 어린아이에게 변비가 굉장히 안 좋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예, 어른이나 아이나 뭐 변비 자체는 안 좋습니다. 네.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제 변비 한 가지만 생기는 게 아니고 변비 때문에 비염이나 또 밤에 잘 때 땀, 도안증 그런 것이 같이 생기기 때문에요. 치료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더 비염이 더 심해지면 천식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 한의학에서는 그 폐하고 대장을 어떤 같은 장기로 묶고요. 그 대장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폐에 이상이 생겨서 비염이나 뭐 천식 같은 게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변비가 걸리면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변비가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뭐 배도 더부르게 해주고, 네. 뭐 뒤도 무겁고, 또 뭐 피부도 까칠해지고, 뭐 입냄새, 뭐 구취 같은 게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해서 단순히 대장 내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조금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요. 이 음식물 찌꺼기 오래 우리 장내에 남아 있으면 그 유해가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유해가스들은 그 혈관을 통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간에 다시 들어가고 간에서 이제 혈액을 만들 때 혈액과 같이 전신에 퍼지기 때문에 각 조직에 어떤 이상을 발생합니다. 관절에 가면 관절염 생기고요. 뭐 얼굴 피부에 가면 피부 트러블, 뭐 기미나 주근깨 같은 게 생기고요. 심지어 뭐 각 장기 이제 침착되면 암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비는 꼭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가 참 중요한 거군요. 그렇다면 변비의 한방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단 한방 치료는 어떤 이제 양방이나 한방이나 똑같겠지만 정확히 진찰을 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그 사람 체질에 맞춰서 치료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한의원에서는 이제 진찰 방법들을요, 뭐 이제 최신 기기를 도입해가지고 자율신경 검사기, 맥진기, 그다음에 팔관 검사, 체열 검사 그런 것들로 이제 변비 원인을 파악해서요. 그 원인에 따른 이제 개인별 체질에 맞춰서 처방을 합니다. 주로 치료법은 한약, 침, 부항, 고주파도 이용하고요. 불부항 같은 것을 이용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법들은 그 체질 개선도 하고요. 장의 연동 작용도 도와주며 또 그동안 쌓였던 노폐물을 치료하니까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치료 방법 중에 침 치료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통 일반인들은 침 치료에 대해서 조금 공포심이 있잖아요. 침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침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심스럽게 놓으면 굉장히 편한 자세로 맞을 수 있습니다. 침은 주로 이제 복부하고 배, 등에 많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지에도 맞고요. 그 복부를 이제 놔주면 이제 장운 연동 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되고요. 배 이제 등 같은 데 놔주면 그것도 역시 연동작용을 도와줍니다. 그렇게 침이 무섭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도 많이 넣지도 않고요. 뭐 한 10개 정도 이렇게 넣습니다. 혹시 완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그 증상이나 질환이든지 그 노력에 따라서 완치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또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의원에서 치료 방법은요. 이 8주를 1치료 주기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약을 이렇게 드시면서요. 치료를 하는데요. 처음 한 2주간은요. 일주일에 2번 내원해서
이렇게 장세척을 통한 숙변 제거와 해독 치료를 하시고요. 그 다음 2주간은 그 침치료, 그러니까 다른 고주파 치료나 부항 치료 그렇게 해 나가겠고요. 또 그 다음 4주간은 그냥 한약만 드시면서 치료를 합니다. 그 외에는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생활 습관, 음식 습관을 개선해서요 변비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궁금한데요. 변비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변비에 좋은 음식이라는 게 이제 섬유소가 많은 음식들, 그리고 이제 어차피 변비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게 섬유소가 많이 남아있는 어떤 탄수화물이겠죠.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정제되면요, 어떤 그 비만의 원인,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분해가 이제 위나 소장에 거치면서 흡수가 쉽게 되니까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섬유소가 거친 탄수화물들은 이 대장까지 이렇게 가게 돼서요. 대장 연동 운동도 있고 대장 환경을 굉장히 좋게 합니다. 그래서 섬유소가 많은 야채나 그런 게 좋습니다. 또 그 기름진 음식들도 굉장히 그렇게 변비에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일상적인 질병들하고 변비하고 뭐 음식은 뭐 거의 조심할 게 같습니다. 네. 요즘 좀 유명한 시트콤에서 보면 그 아기가 고기를 많이 먹어서 변비에 걸리잖아요.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은가요? 예. 그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요. 장에 그 연동 운동이 잘 안 돼서 잘 걸립니다. 실제입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기체 변비에는 부드러운 음식이 안 좋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제로 어떤가요? 예, 실제로 너무 부드러운 음식, 그러니까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요. 이 대장이 어떤 자극을 받아야 연동작용이 일어나는데 거의 이 부드러운 음식들은 대장을 자극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연동작용을 방해시켜서 기체변비가 됩니다. 네, 변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원인별로 예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열성 변비가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따뜻한 음식, 기름진 음식, 술 그런 것을 먹지 말아야 열성 변비를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장에 냉기가 뭉쳐서 되는 한성 변비, 즉 냉비는 그 차가운 음식이나 고환한 약물 같은 것을 좀 삼가해서 그 다음에 참가하고 그 다음에 그 복부를 좀 따뜻해야 변비를 예방할 수 있고요. 또 기체 변비, 기가 차에서 생기는 변비들은 장이 이제 연동 운동이 안 돼서 생기는 변비이기 때문에요. 그 운동과 또 마음을 편하게 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이제 기체 변비를 막을 수 있는 길이고요. 그다음에 허비, 허약인들 그러니까 수술이나 그 산후 큰 병을 안고 난 후 그런 때 이제 변비는 허비는요. 그 진액을 많이 보충해서 변비를 막아야 됩니다. 네. 일반인들이 변비에 대해서 오해하는 점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변비를 치료하지 않아도 않는 어떤 증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변비는 치료해야 됩니다. 그 우리 장내는 특히 대장 내에는 우리 몸 세포수만큼 많은 그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좋은 세균도 있고요, 또 나쁜 세균도 있는데 그 세균들이 서로 이제 균형을 이루고 이제 장내 환경을 유지하는데요. 변비가 생기면 이런 세균층들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변들이 유해가스를 발생하고요. 유해가스들은 전신에 이제 혈액에 퍼지면서 각종 질병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변비는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께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해독기관입니다. 따라서 대장 환경을 깨끗이 해야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장 내에는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요. 몸에 제일 좋은 세균이 85%, 몸에 나쁜 세균이 15%, 이렇게 이제 세균층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제 변비가 생기면요, 이런 세균층들이 무너집니다. 특히 이제 좋은 세균들은 소화 영양 흡수를 돕고요, 비타민 등도 합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균층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 자체로 유해가스가 발생, 음식물 찌꺼기뿐만 아니라
그 세균청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도 있고요. 그 유해가스들은 그 전신, 혈액을 통해서 전신 몸에 이제 퍼져나가서 각종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변비는 꼭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방법에서도 운동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실제로 운동이 변비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활성화가 되고요. 또 대장의 연동작용도 많이 되기 때문에 변비가 걸린 사람도 이제 운동을 하면 좋고요. 뭐 변비가 또 예방법에도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그 질환에서 운동은 보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변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변비를 단순한 불편함으로 생각하셔서 치료를 미루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병원에 내원하셔서 체질별, 개인별로 맞춤 처방으로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약식동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음식과 약은 그 근본이 같아서 내 몸에 맞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보약을 먹는 것과 같다는 뜻인데요. 제철에 나는 싱싱한 재료로 음식을 해먹으면 그것보다 좋은 보약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봄나물이 한창이죠. 봄나물은 우리 몸에 이로운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소가 풍부해서 나른하고 무기력해지기 쉬운 이 계절의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새콤달콤 양념을 하거나 고소하게 무쳐내서 밥과 함께 먹으면 입맛을 돋우는데 그만이겠죠? 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소 건강에 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고요? 그럼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오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전문의와의 자세한 상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